제발 부탁드립니다. 딸아이만이라도 나무 밑에서 지내도 괜찮으니 100원으로 하룻밤만 묵게 해주세요. 눈물에 젖은 여성이 손에 쥔 것은 젖은 100원짜리 동전 한 개뿐이었습니다. 2월에 폭설이 내리는 밤 강원도 춘천시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온천여관 월화정의 현관에서 젖은 채로 떨고 있는 어머니가 7살 딸아이를 등 뒤에 숨기듯 서 있었습니다. 한쪽 신발만 신고 있고 진흙투성이 옷을 입은 어머니 그리고 전마랑 같이 아니면 안 돼 라며 우는 딸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여관 주인 김민재 또한 폐업 직전에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을 본 김민재는 단 한 번이라도 눈앞의 곤경에 처한 모녀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순간 그의 인생과 이 모녀의 인생이 크게 움직이기 시작할 것임을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민재 38세입니다.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에 위치한 80년 전통의 온천여관 월화정을 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5년 전 조부모로부터 이 여관을 물려받았을 때는 아직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지역 특산물인 산나물과 강에서 잡은 민물고기로 만든 한정식 피부 미용에 좋다는 평판을 받은 온천 그리고 설악산의 풍경. 조부모가 소중히 지켜온 이 여관을 자신도 계속 지키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월화정보다 새로 생긴 리조트 호텔로 손님들이 몰려갔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몇 팀의 단골 손님만 방문할 뿐 경영은 완전히 적자였습니다. 김민재의 인생은 5살 때부터 파란만장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조부모 손에서 월화정에서 자랐습니다. 한때 서울에서 건축가로 새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조모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급히 돌아왔습니다. 조모는 병상에 누워 내가 있어 행복했다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곧이어 조부도 세상을 떠나고 김민재는 홀로 남았습니다. 독신인 그에게 연애나 결혼보다 소중했던 것은 조부모가 지켜온 여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었고 결국 여관을 매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동산 업자와 계약도 끝내고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민재는 무뚝뚝한 남자였지만 조모에게 물려받은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조모는 늘 베푼 정은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움을 주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성격은 어릴 적부터 변함없었습니다. 8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밤에도 그랬습니다. 산사태로 중상을 입은 남성을 발견했을 때 의사를 부를 수 없는 사정을 눈치챈 김민재는 말없이 직접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남성은 3주 뒤 회복되어 깊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8년 월화정의 경영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2월 15일 밤폭설이 산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달의 예약은 모두 취소되고 김민재는 홀로 화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매각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조모와의 추억이 깃든 여관을 포기하는데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 벨이 여러 번 울렸습니다. 이런 눈보라 속에 손님이 올 리 없다고 생각하며 김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연 순간 그는 숨을 삼켰습니다. 얇은 편의점 비닐 우산을 든 여성과 그 우산에 매달리듯 서 있는 어린 소녀가 온몸이 젖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신발은 한쪽만 있었고 소녀의 옷은 진흙투성이었습니다. 분명히 먼 길을 걸어온 모습이었습니다.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김민재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딸아이만이라도 나무 밑에서 지내도 괜찮으니 100원으로 하룻밤만 묵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100원짜리 동전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김민재는 두 사람을 보고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일단 들어오세요. 라며 모녀를 현관으로 안내했습니다. 화로 앞에 두 사람을 앉히고 급히 목욕 타월과 담요를 가지러 갔습니다. 돌아왔을 때 소녀는 어머니 품에 꼭 붙어 작게 떨고 있었습니다. 여성이 다시 100원짜리 동전을 내밀려 했습니다. 정말 이게 전부예요. 죄송합니다. 눈물 섞인 목소리가 조용한 여관에 울렸습니다. 김민재는 동전을 부드럽게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오늘 밤은 두 사람 다 푹 쉬세요.
그 순간 소녀가 어머니의 소매를 잡으며 엄마랑 같이 아니면 안 돼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끌어안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김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별채의 특별시를 준비했습니다. 온천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라고 전했습니다. 특별실은 평소 단골이나 귀한 손님을 위해 남겨둔 방이었습니다. 여성이 망설이자 김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특별한 손님이에요. 사양하지 마세요. 30분 뒤 온천에서 몸을 녹인 모녀를 위해 김민재는 여관의 자랑인 산나물 전골을 준비했습니다. 지역에서 나는 산나물과 민물고기 특제 된장으로 만든 한정식이었습니다. 소녀는 첫 숟갈을 먹는 순간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어머니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의 웃는 얼굴에 안도하면서도 미안함으로 가슴이 벅찬 듯 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더 있어요. 라고 김민재가 말하자 소녀는 정말요? 라며 기뻐하며 되물었습니다. 그날 밤 김민재는 두 사람을 지켜보며 조모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별채 특별실에서 소녀의 잠자는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어라정은 고요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민재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모녀가 짐을 챙겨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성이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김민재는 손을 멈추고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갈 곳이 있나요? 조용한 질문에 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어디에도 그녀의 목소리는 사라질 듯 작았습니다. 김민재가 왜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 묻자 여성이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IT 기업을 운영했어요. 김민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여성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금난으로 실패해 30억 원의 빚을 남기고 2주 전에 사라졌어요. 저는 연대보증인이었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에도 의지하려 했지만 망신이라며 거절당했고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어요. 소녀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김민재는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제는 정말 갈 곳이 없어서 딸에게만이라도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재우고 싶었어요. 여성의 눈에는 체념과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민재는 그 눈빛 속에서 위험한 결심을 읽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만이 가지는 독특한 기운이었습니다. 엄마의 소녀가 불안한 눈으로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가야 해. 여기 따뜻하고 좋은데 김민재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나갈 필요 없어요. 여성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돈도 없고 폐를 끼칠. 폐란이 전혀 아니에요. 김민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여관에는 빈 방이 넘쳐요. 당분간 여기 있어도 돼요. 여성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자 김민재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을 아는데 시간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저는 알아요. 당신은 딸을 위해 필사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각오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김민재의 고든 눈빛에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박미경이라고 합니다. 제 딸은 하나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박하나예요. 7살이에요. 하나가 씩씩하게 자기소개를 하자 김민재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여기서 살 수 있어요. 하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도울 수 있어요. 접시도 닦고 청소도 할 수 있어요. 미경이 급히 하나를 말리려 했지만 김민재는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도와줄 건가? 그거 든든하네. 김민재는 안쪽 방에서 장부를 가져와 미경에게 보여주었습니다. 2월의 예약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손님이 없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 와준 덕에 이 여관에 생기가 좀 돌아온 기분이에요. 미경은 장부를 보며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저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세요.
그녀는 남편의 회사에서 회계와 마케팅을 담당했던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리하지 말고 일단 푹 쉬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아침 세 사람이 둘러앉은 아침 식사 자리에는 오랜만에 월화정의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하나의 웃음소리가 울리고 미경의 얼굴에도 점차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매각 예정이던 월화정에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미경은 낡은 장부를 보며 김민재에게 제안했습니다. 저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세요. 이대로라면 당신까지 무너질 거예요. 김민재는 고개를 저었지만 미경의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쌓은 경험을 살려 손으로 쓴 따뜻한 전단지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도 저도 도울게요. 라며 뛰어다니듯 말했습니다. 김민재는 창고에서 조모가 소중히 간직했던 작은 유카타를 꺼내왔습니다. 이거 입어볼래? 하나는 유카타를 입고 거울 앞에서 어서 오세요 월화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며 인사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미경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전단지에 7살 간판 소녀가 맞이합니다 라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경과 하나는 매일 전단지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춘천역 도로변 휴게소상점가에서 한 장 한 장 정성을 다해 나눠주었습니다. 산속 온천여관이에요 라며 미경이 말을 걸어도 대부분은 지나쳤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는 월화정이에요. 온천도 있고 밥도 맛있어요. 라며 씩씩하게 외쳤습니다. 춘천역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하나를 역장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 빠지지 않고 오는 모녀 특히 어린 소녀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역장이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매일 열심히 하네. 네. 엄마랑 아저씨 여관을 돕고 싶어요. 하나의 말에 역장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린아이가 필사적으로 일하는 모습과 지친 어머니의 표정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역장은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저한테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다음 날 역장은 지역 신문사 기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부탁이 있어. 한번 봐줬으면 하는 모녀가 있어. 기자가 월화정을 방문했을 때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어서 오세요. 라며 환한 미소로 맞이하고 미경이 눈물을 글썽이며 사정을 이야기하고 김민재가 묵묵히 요리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 기자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건 기사로 내야 해. 기자는 사명감에 불탔습니다. 강원일보에 실린 기사는 예상 밖의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모녀의 재기를 돕는 여관 주인의 이야기에 많은 독자가 감동했습니다. 그중 서울에서 온천 전문지를 운영하는 편집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여관이야말로 지금 시대에 필요하다. 편집자가 월화정을 방문한 날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설악산을 올라 겨우 도착한 월화정의 문을 연 순간 하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월화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비 맞으셨죠? 타월 가져올게요. 7살 소녀가 자기 키만 한 타월을 안고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편집자는 현대에서 잊혀가는 따뜻한 마음을 느낀 듯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김민재가 가져온 산나물 한정식을 한 입 먹는 순간 편집자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진짜다. 온천에 몸을 담그며 편집자는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시설은 없고 교통도 불편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람의 온기가 있다. 한국의 정이 있다. 편집자는 그 자리에서 기사 제목을 정했습니다. 미경은 과거 단골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설날이나 추석에 소개 카드를 동봉했습니다. 소개해주신 분께는 지역 특산품을 소개받은 분께는 막걸리 한 잔을 서비스합니다. 이런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평일 한정 장기 숙박 플랜도 효과를 받고 3박 5박 하는 단골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하나가 만든 감사 카드가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다시 와주세요 라는 문구와 온천 그림이 담긴 카드를 받은 손님은 대부분 재방문했습니다. 여관 벽에는 전국에서 온 편지와 그림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하나를 만나러 갈게요. 그 음식이 잊히지 않아요. 그 따뜻함이 그리워요.
3개월 뒤 월화정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은 거의 만실평일도 60% 정도의 예약률로 회복되었습니다. 김민재 15세요. 미경이 장부를 보여주자 오랜만에 검은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매각 계약서는 어느새 서랍 깊숙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세 사람이 함께 일하는 나날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충실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재 아저씨 오늘 손님 또 왔어요. 하나가 달려와 말하자 김민재는 하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래 다행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미경도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 같은 한이 이미 진짜 가족이라 할 수 있는 강한 유대가 세 사람 사이에 생겨났습니다. 월화정은 완전히 부활했습니다. 황금 연휴 첫날 아침 월화정은 만실 손님으로 북적였습니다. 체크아웃 절차로 김민재와 미경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차장에 검은 현대 제네시스 세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8명이었습니다. 그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현관으로 걸어왔습니다. 김민재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미경 씨 하나랑 뒷문으로 창고로 가세요 라고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미경이 하지만 손님이 라며 망설이자 김민재는 단호히 지금 가 라고 재촉했습니다. 미경은 하나를 데리고 급히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하나가 왜 그래? 라고 물었지만 미경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리더인 강태훈이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월화정 주인은 어디야? 김민재가 앞으로 나서며 저입니다 라고 답하자 강태훈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박미경이라는 여자를 아나? 30억 빚의 연대보증인이야. 넘겨줘. 김민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사람 몰라요. 숙박부를 확인해도 괜찮아요. 강태훈은 부하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산속 여관에 여자와 아이가 숨어들었다는 정보가 있어. 거짓말해봤자 소용없어. 정말 몰라요. 착각한 거 아닌가요? 김민재가 되받아치자 강태훈의 부하 하나가 화를 냈습니다. 뭐야 우릴 무시하는 거야? 부하가 김민재의 멱살을 잡았지만 김민재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경찰 부를까요? 강태훈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산골에 경찰이 오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나? 그 사이에 우린 일을 끝낸다. 다른 손님들이 불안한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가운데 강태훈의 부하들이 여관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별채도 찾아. 강태훈이 지시한 순간 현관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월화정에서 뭐 하는 거야? 굵은 발소리와 함께 여러 사람이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누군가 왔지만 그들이 아군인지 적인지 창고에 숨어있는 미경은 알 수 없었습니다. 나타난 건 강릉 지역 조직인 최강파의 조직원 15명이었습니다. 모두 조직의 문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강태훈이 돌아보자 최강파의 젊은 두목인 최용진이 나타났습니다. 최강파 두목님이건 정당한 채권 회수입니다. 강태훈이 설명하려 했지만 최용진은 강태훈을 보자마자 분노했습니다. 월화정에는 손대지 말라고 이 지역 조직들한테 분명히 전했잖아. 최용진이 위압적으로 다가가자 강태훈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여관 주인이 아니라 여자를 쫓아온 겁니다. 그때 김민재가 끼어들었습니다. 용진 씨 진정하세요. 최용진은 김민재를 보고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김민재 씨 정말 죄송합니다. 최용진은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었는데 이런 놈들이 최용진은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고개 숙여. 15명의 조직원이 일제히 고개 숙였습니다. 조장님의 은인인 김민재 씨께 패를 끼쳤습니다. 강태훈 일행은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최용진이 강태훈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엄청난 곳에 손을 댄 거야. 8년 전의 기억이 김민재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있던 밤 이상한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김민재는 중상을 입은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남자의 복부에서 피가 흘렀고 의식도 흐릿했습니다. 보통이라면 구급차를 불렀겠지만 남자의 문신과 의사를 부르지 말라는 말에 김민재는 사정을 짐작했습니다.
김민재는 남자를 여관으로 옮겨 직접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조부에게 배운 전통 지혈법과 간호지식을 총동원했습니다. 3주 동안 김민재는 정성껏 남자를 돌봤습니다. 열이 나면 얼음으로 식히고 상처가 곪지 않도록 매일 소독했습니다. 남자가 의식을 찾았을 때 처음 한 말은 왜 나를 살렸냐 였습니다. 김민재는 답했습니다.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면 당연히 돕는 거지. 감동한 남자는 깊이 고개 숙이며 말했다. 나는 최태호라.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다. 월화정과 김민재 씨는 내 생명이다. 무슨 일이 있으면 반드시 보답하겠다. 현재로 돌아와 최용진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조장님은 김민재 씨와 월화정을 지키기 위해 매달 한 번은 꼭 여기를 방문하라고 지시했어요. 강태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최강파 조장의 은인에게 손을 대려 했다니. 김민재는 강태훈 일행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빚의 원인을 만든 남편을 찾는 게 도리 아닌가. 여자와 아이를 쫓는 건 남자답지 않아. 최용진이 강태훈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이 일에서 손 떼. 2번 다시 얼굴 보이지 마. 강태훈이 하지만 30억 빚이라며 반항하려 했지만 최용진의 날카로운 눈빛에 귀가 질렸습니다. 안 들리나? 최용진의 목소리가 낮아지자 강태훈 일행은 황급히 월화정을 떠났습니다. 차 엔진 소리가 멀어지며 고요가 돌아왔습니다. 최용진이 김민재를 향해 말했습니다. 김민재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 김민재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고맙지만 너무 떠벌리지 마. 최용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부하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창고에서 미경과 하나가 조심스레 나왔습니다. 미경의 얼굴은 눈물로 엉망이었습니다. 민재 씨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미경은 안도와 미안함으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나가 김민재에게 달려가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무서운 사람들이 갔어요. 김민재는 하나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기재 괜찮아. 걱정 마라고 달랬습니다. 미경은 멈추지 않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희 때문에 민재 씨를 위험에 빠뜨렸어요. 김민재는 미경 앞에 서서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미경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가족, 그때 하나가 두 사람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민재 아저씨랑 진짜 가족이 되자. 엄마가 아저씨랑 있을 때 행복한 얼굴이야. 예전 아빠랑 있을 때보다 더 좋아. 미경은 딸의 말에 놀라 김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김민재는 미경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여관을 지키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왔어. 하지만 너희가 와준 덕에 이 여관에도 나에게도 진짜 의미가 생겼어. 앞으로 진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자. 미경은 망설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빚뿐이에요. 김민재는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너는 이미 내게 살아갈 이유를 줬어. 미경과 하나가 월화정에 온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폐업 직전이던 여관은 활기를 되찾았고 무엇보다 김민재 자신에게 삶의 기쁨이 생겼습니다.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하나가 기쁘게 웃으며 그 웃음소리가 월화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황금빛 석양 아래 세 사람은 온천에 몸을 담그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월화정을 한국에서 제일 가는 여관으로 만들자. 김민재가 말하자 하나가 내가 간판 소녀로 열심히 할게요. 라며 의욕적으로 외쳤습니다. 미경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짜 행복이란 이런 거구나. 월화정의 불빛이 산속의 어둠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